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벤치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 RTX 4070 Ti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저희가 이제 찍고 있는 시점에는 아직 RTX 4070 Ti의 정확한 MSRP가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을 몰라요.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 RTX 4070 Ti라는 제품은 엔비디아가 4080 12기가라는 모델로 내놓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기가 모델의 4080이라는 이름 그리고 공개된 스펙에 의하면 4080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뒤떨어지는 스펙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판에 직면했어요. 특히 이거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4080 12기가 모델의 어떤 절대적인 스펙, 쿠다코어만 해도 사실 7680개고, 이게 7680K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많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에이다 러브레이스 아키텍처 그래픽 카드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GPU가 AD10이라는 GPU인데, 이게 풀칩이 18,000개란 말이죠. 이 18,000개와 비교를 했을 때 7680개라는 거는 이게 쿠다 비율상 한 40%를 조금 넘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약 41.7%의 쿠다 규모를 가졌는데, 이놈을 4080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팔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엔비디아의 전략에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고개를 숙이긴 했죠. 오케이, 4080 12기가는 적절하지 않은 모델명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출시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물론 4080 12기가 모델을 출시한 것이지 그 4080 12기가가 가지고 있던 그 스펙, 한마디로 그 GPU 자체를 폐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해당 GPU를 한 단계 낮은 네이밍을 가진 RTX 4070 Ti라는 이름으로써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래 4080 12기가가 $899로 발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름을 한 등급 낮춘 만큼 가격도 낮춰서 발표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아직 몰라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지금 1월 2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아마 $799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지만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79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모델은 RTX 4070 Ti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시점에는 이미 벤치마크나 기본적인 성능을 모두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어로스 RTX 4070 Ti 마스터의 어떤 특징, 그리고 전반적인 쿨링 성능,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이번에 RTX 40 시리즈 들어와서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마스터의 어떤 크기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이 똑같이 RTX 4070 Ti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굉장히 거대하고, 전면을 보면은 어로스 엠블럼 크게 박혀 있고, 우측 하단에 RTX 4070 Ti라는 정확한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기가바이트가 아주 예전부터 잘 사용하던 쿨러죠. 윈드포스 쿨러를 사용했다. 그리고 OC 에디션,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돼서 레퍼런스 제품 대비 60MHz가 더 높은 그런 성능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의 AS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3년 AS 보장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품을 등록하면 1년을 추가로 AS를 보증해주는 3+1년입니다. 패키지 뒷면을 보면 이제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RTX 4070 Ti의 TGP가 285W인데 TGP 대비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쿨러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얼터네이트 쿨링팬이 적용이 돼서 이 양 끝단에 있는 쿨링팬과 가운데 쿨링팬의 어떤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맞물리는 형태로 바람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직진성을 향상시켜주는, 즉 풍압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쿨링팬 블레이드에 샤크 스킨, 상어 피부와 같은 그런 질감이 적용됐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퍼 챔버가 적용되어 있고, 히트 파이프도 많이 때려 박았다. 그리고 히트싱크가 이제 PCB가 짧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히트싱크가 완전히 통풍이 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기가바이트 하면 또 RGB가 굉장히 화려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RGB 퓨전 기술로 지금 이 헤일로 팬이라고 불리는 이 쿨링팬 주변이 이렇게 RGB 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연출이 가능하고, 또 측면에는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즉 LCD가 있어서 기본적인 온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코트,
애니메이션 또는 여러분들이 커스텀으로 사용자 커스텀으로 어떤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패키지 열어서 바로 본체 액세서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로스 마스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제로 가장 거대한 그래픽카드 축에 속하죠. 정말 거대합니다. RTX 4070 Ti는 아무래도 TGP가 좀 낮기 때문에 조금 작은 걸 쓰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똑같이 상위 모델하고 똑같이 엄청나게 거대한 쿨러를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체를 꺼내주고요. 안에는 또 뭐 없나? 네, 없습니다. 자, 안에 박스 스펀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려놓을게요. 자, 본체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 네, 구성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먼저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다만 일반적인 그래픽카드 지지대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막대기형으로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에 표면에 장착을 해서 고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드 쪽 케이스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일 같은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세 개의 구멍은 그래픽카드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픽카드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 자, 그래픽카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 3개가 있잖아요. 이 구멍 3개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사를 조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 조립함에 있어서 조금 더 수고가 들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막대기형 또는 뭐 PCI 슬롯을 잡아먹는 지지대 이런 것들은 어떤 심미적인 구성면에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이고 그런 형태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모양으로 그래픽카드를 수평으로 지지해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조금 더 나은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지지할 수 있는 가이드 브래킷을 제공한다는 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I 보조 전원 단자는 네, 12V HPWR 12 플러스 4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레퍼런스 구성에서는 8핀 2개, 네, 8핀 2개 형태의 젠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로스 마스터는 이제 최대 전력 레벨이 조금 더 높아요. 기본 소비 전력 레벨은 285W로 레퍼런스와 동일하지만 최대 330W 막 이상 이렇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8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젠더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어로스 메탈 스티커 제공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나사, 고정 나사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로스 마크가 새겨진 조그만 패키지가 있는데, 이 안에는 간단한 퀵 가이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런티 여기에 QR코드로 주소를 들어가시면 이제 1년 추가로 AS를 연장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브래킷, 고정 브래킷 어떻게 설치하는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그림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래픽카드를 지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퀵 가이드가 있습니다. 퀵 가이드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별거 없네요. 퀵 가이드에는 단순히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단자를 어떻게 끼우는지,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장착했는지, 장착 시의 주의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간단한 그림과 텍스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끝이네요. 사실 구성품은 뭐 크게 풍성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픽카드 지지대 이런 간단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액세서리 위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시 치우고 주인공을 봐야겠죠. 자, 이게 바로 RTX 4070 Ti 어로스 마스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정말 상당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지금 이 그래픽 카드의 길이가 342mm, 그러니까 뭐 대략 34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지금 브래킷 위쪽으로도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서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롯도 옆에 보시면 3슬롯을 초과하고 있죠. 이제 3슬롯을 살짝 초과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데, 물론 그래픽카드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히트싱크 면적을 넓게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낮은 온도, 소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퍼포먼스 측면에서 낮은 소음과 온도를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어로스 마스터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픽카드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건 쿨링팬 디자인입니다. 일단 트리플 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경이 상당히 커요. 108mm입니다. 다만 이제 블레이드 모양이, 이게 이제 기가바이트가 설명하기로는 뭐 바이오닉 샤크 스킨이라고 하는데 상업 피부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형태를 본따서 이 블레이드에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이 상어 피부와 같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는지 이제 설명을 보니까 블레이드의 이런 모양이 사실 어떤 공기를 흡입함에 있어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공기 가이드 역할을 해줌으로써 똑같은 쿨링 성능을 가지고도 조금 더 낮은 소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쿨링팬 방향은 서로 인접한 쿨링팬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제 공기가 좀 분산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들어오는 공기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직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히트싱크로 쏴주는 풍압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ED가 있는데, LED는 이 쿨링팬 중앙부가 아니라 이 주변부 링 형태로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는 LCD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플레이트는 어로스 이 문양까지 다 LED가 점등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자, 측면을 볼게요. 측면에도 쿨링 성능이 이제 극대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히트싱크가 전부 노출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포스 RTX 바뀐 폰트죠. 새로운 폰트가 적용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어로스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플레이트인데요. 백플레이트가 상당히 기능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일단 PCB가 상당히 짧아요. PCB가 상당히 짧고 나머지 영역을 전부 히트싱크가 그대로 노출된 형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지나다닐 수 있겠죠. 여기는 왜냐면 PCB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쿨링 효율을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구조다. 정말 쿨링 성능만큼은 상당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 백플레이트 만듦새도 상당히 좋은데 보통 이렇게 좀 하급이라든지 혹은 설계가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백플레이트 평평한 형태 백플레이트를 그냥 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로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말려 들어가는 그런 견고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 완성도라든지 만듦새를 좋게 만든 그런 흔적이 엿보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는 받고 이제 출력 포트를 한번 볼게요. 출력 포트는 이제 일반적인 구성이랑 똑같은데, 일단 PCI 골드핀 것 쪽이나 출력 포트는 모두 검은색으로 보호 덮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제거해주고 나면 출력 포트가 드러나죠. 출력 포트는 DP 1.4 포트 3개가 있고요. HDMI 2.1 포트 1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HDMI 2.1 2개 있는 게 더 좋은데, 사실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단점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로스 마스터면 이제 상위급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살짝 아쉬움은 든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듀얼 바이오스도 지원을 하는데, 이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어디 숨어 있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백플레이트 쪽에 이제 살짝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OC 바이오스고, 오른쪽은 이제 사일런트 바이오스인데, 이 바이오스 간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스트 클럭이라든지 기본적인 전력 레벨 그런 것들은 모두 동일하지만, 다만 OC 모드 같은 경우는 온도 대비 팬속이 높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도는 쿨링팬으로 인해서 GPU 온도가 조금 더 낮을 수 있고요. 사일런트 모드는 쿨링팬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돌기 때문에 훨씬 더 조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일런트 모드가 확실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두 모드 간의 성능 차이는 크지 않고, 사일런트 모드라 하더라도 이 거대한 쿨링팬의 성능에 힘입어서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사일런트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외형적으로 모두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분해를 통해서 안에 히트싱크, 쿨링팬, 그리고 PCB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백플레이트, 그 다음에 쿨러, PCB 이렇게 있어요. 백플레이트 보면은 그냥 안쪽에 이렇게 생겼는데 별도의 서멀패드나 그런 구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냥 서멀패드 없는 그런 메탈 백플레이트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고 상당히 귀엽죠. 그 다음에 쿨러가 있는데, 와, 이렇게 큽니다. 이거 너무 크지 않아요? 거의 흉기 수준인데 지금 이렇게 막 들고 내리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거의 2kg에 가까운 이렇게 쿨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리색으로 구리 히트 파이프가 있죠. 히트 파이프도 이제 9개나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한 색상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히트 파이프가 구리색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보통 니켈 도금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식성이라든지 이런 마감 측면에서 니켈 도금 처리되어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 GPU에 맞닿는 베이스부를 살펴보면은
베이퍼 챔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U에 맞닿는 부위가 베이퍼 챔버가 적용되어 있으면은 이 중앙 히트싱크로 열을 전도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열 전도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구성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로는 메모리 모듈과 맞닿는 서멀 패드,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길게 전원부 서멀 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빌드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짜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히트 파이프가 9개나 박혀 있고, 그다음 히트 싱크도 상당히 커서 쿨링 성능만큼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PCB를 보죠. PCB가 이제 상당히 귀엽습니다. 먼저 중앙부에 GPU가 있고, 크게 보면 이제 이쪽에 메모리가 박혀 있고, 왼쪽에 전원부가 배치된 구조인데, 먼저 GPU는 여기 보시면 RTX 4070 Ti는 AD104, AD104 400A1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104라는 거는 현재까지 지포스 그래픽카드 출시된 GPU 중 세 번째예요. AD102가 가장 거대한 칩이고 4090에 탑재되어 있죠. AD103이 그 다음으로 작은 RTX 4080에 탑재되어 있고, 이제 가장 작은 칩이 바로 AD104 GPU입니다. 그래도 이 RTX 4070 Ti 같은 경우에는 AD104 칩을 컷칩이 아니라 풀칩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쿠다코어 규모가 이제 너무 작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상위 GPU 풀칩 대비해서 이 7680개라는 쿠다코어는 41.7%에 그치고, 이 41.7%라는 수치는 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30 시리즈의 경우에는 뭐 RTX 3060 Ti 정도, 그 다음에 20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는 RTX 2060 정도의 쿠다코어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래픽 카드들의 출시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RTX 2060 같은 경우는 $349, 그 다음에 3060 Ti가 $399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지금 $799, 아직 가격 발표를 안 됐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799로 나온다고 하면은 유저분들이 괜히 2배 이상 받아먹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과거 대비 이렇게 네이밍으로 볼 게 아니라 칩의 규모로만 봤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용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제품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칩의 규모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RTX 3060 Ti가 바로 이전 세대 플래그십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와 비슷한 성능이었나요? 아니죠. 3060 Ti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 세대 플래그십이라고 하면은 타이탄 RTX나 RTX 2080 Ti인데 그 그래픽 카드들보다는 확실히 성능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RTX 2060도 마찬가지고요. 1080 Ti는 고사하고 1080한테도 안 되는 성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칩을 가지고도 전 세대 RTX 3090 Ti와 성능을 견줄만 하다는 거는 그만큼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아키텍처가 이제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또 이제 클럭도 많이 끌어올렸으니까 그런 요인에 힘입어서 상당히 규모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 정도는 분명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 규모 대비해서 모델명이나 가격이 좀 선을 넘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2비트 메모리 버스에 12기가를 장착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모듈입니다. GDDR6X. 그래서 메모리가 21기가 bps로 작동하는데 결과적으로 메모리 대역폭은 504기가 바이트 퍼 세크입니다. 이거를 상위급 그래픽 카드랑 비교하면 RTX 4090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원부는 12+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RTX 4070 Ti가 이제 285W 정도 하니까 소비 전력 규모와 비교해 보면은 무리 없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CB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퀘이 사전에서 측정한 테스트 자료를 보고 계속해서 RTX 4070 Ti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위와 같고요. CPU는 Core i9 13900KF를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3D 마크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부터 볼 텐데요. 3090 Ti를 이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바이오스마다 부스트 클럭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능 역시 거의 동일하고 점수는 약 23K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4K 성능을 대변하는 3D 마크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인데요. 역시 192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발목을 잡는지 익스트림으로 넘어오면 3090 Ti보다
소폭 낮은 그런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펑크 QHD 성능인데요. 사이버펑크에서는 아쉽게도 3080 Ti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능을 기록했네요. 이게 게임마다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인데요. 앞서 사이버펑크에서는 90Ti보다 뒤지는 성능을 보여줬지만 포르자 호라이즌에서는 7900XT, 6900XT, 3090Ti를 모두 앞서는 평균 프레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로스트아크인데요. 로스트아크 QHD에서는 워낙 절대적인 프레임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성능 차이입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성능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여기서도 아쉽게도 3090Ti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네요. 자, 다음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 비교적 최신 게임이죠. 최신 게임이자 고사양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에서는 90Ti를 앞서는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부스트 클럭 분석인데요. 먼저 사일런트 모드일 때랑 OC 모드 둘 다 측정을 해봤는데 애초에 이론적인 스펙, 즉 바이오스상 설정된 스펙은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 역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OC 모드가 미세하게 높은 클럭을 기록하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죠. 다음은 온도 측정입니다. 사일런트 모드일 때는 아무래도 팬 속도가 낮기 때문에 62도를 기록했고요. OC 모드에서는 그보다 낮은 60.3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소음 수치인데요. OC 모드에서는 43.9dB,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36.6dB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성능 그리고 실질적인 온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사일런트 모드가 좋겠네요. 다음은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인데요. 이 역시 OC 모드나 사일런트 모드 별 차이가 없고 약 290W 정도를 소모했습니다. 이제 전원부 온도인데요.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봤더니 OC 모드에서는 쿨링팬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최대 62도를, 그 다음에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최대 66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일런트 모드에서는 애초에 소비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쿨링팬의 어떤 낮은 회전 속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원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주파 소음도 측정을 했는데 비교군으로 내세운 건 저희가 기준값으로 RX 7900XTX 레퍼런스 모델을 섭외했습니다. 레퍼런스 모델의 경우에는 회색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회색 그래프보다는 낮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그래프 수치가 낮다는 거는 고주파 특성이 좋다는 뜻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7900XTX보다는 고주파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저희가 체감 기준선으로 삼는 그 기준선을 살짝 넘고 있기 때문에 고주파 특성이 좋은 편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거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RTX 4070 Ti 어로스 마스터의 맛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장착을 하고 부팅을 완료해 봤는데요. GPU-Z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GPU 종류 AD104, 104입니다. 이 윗급으로는 AD103이 있고 AD102가 있어요. 102는 4090, 103은 408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사용하시면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버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버스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PCI X16 그리고 4.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는 실제 작동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X16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X16이 아니라 X8 또는 X4인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픽카드 고장 또는 두 번째는 접촉 불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제를 했다가 잘 접촉을 해주시고 근데 이 이유 외에도 M.2 SSD 슬롯 중에 이 PCI 인터페이스 레인이랑 공유하는 그런 슬롯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M.2 슬롯을 이동을 시켜줘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쿠다코어, 쉐이더가 쿠다코어예요. 쉐이더는 7680개 AD104 풀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104 GPU 기반으로는 7680개가 한개입니다. 그래서 풀칩을 장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은 2670MHz입니다. 레퍼런스 클럭이 2610MHz이기 때문에 60MHz가 더 높은, 즉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된 그런 클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컷 여러분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메모리 버스는 192비트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은 504GB/s입니다. 자, 어드밴스 탭으로 이동해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이동해 주시면은 이 그래픽카드의 전력 레벨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85W 레퍼런스와 동일하죠. 하지만 기가바이트 어로스 마스터의 경우에는 PCI 보조전 단자도 8핀 3개까지 입력받을 수 있어서 최대 366W, 366W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366W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랭 환경에서 최대한적으로 전력 레벨을 풀고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의 전력 소모를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상태에서 3D 마크 타임스파이 점수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3D 마크 타임스파이를 구동하면서 과연 이 어로스 마스터의 어떤 쿨링 성능, 그 다음에 실질적인 부스트 클록 양상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3D 마크 타임스파이를 실행했는데요. 아직 로딩 중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스펙상 부스트 클럭이 2670MHz인데 일반적으로 지포스 그래픽 카드는 3D 렌더링을 돌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과연 타임스파이에서도 조금 더 높은 클럭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그래픽 테스트 1 로딩이 거의 끝났습니다. 네, 로딩이 끝나고 렌더링 시작됐는데 바로 가볍게 2850MHz라는 부스트 클럭을 달성하고 있어요. 굳이 따지면은 이론적인 스펙보다 약 180MHz가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이네요. 그리고 VRAM 같은 경우에는 스펙상 21GB/s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1502MHz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절반 속도로 작동하고 있는 불량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GDDR6X 메모리의 유효 속도를 계산할 때는 모니터링 툴에서 보여주는 이 메가헤르츠를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실질적인 유효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현재 스펙상 285W의 전력 레벨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비 전력은 그거보다 낮은 걸 알 수 있죠. 현재 그래픽 카드는 약 250W 언더로 이렇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력 레벨을 조금 더 상향 조절해주고 오버클럭을 하면 이거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포스 40 시리즈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인데 RTX 30 시리즈는 스펙으로 기재된 전력 레벨이랑 실제 소비 전력이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RTX 40 시리즈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스펙 전력 소모보다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낮다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MD에서 스펙상으로 기재된 전력 레벨이랑 지포스에서 기재한 스펙상 전력 레벨이랑 동일선상에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실제로 소비 전력을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K사전 벤치마크 또는 K사전 칼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 테스트 2까지 넘어갔는데 온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일단 GPU 온도가 약 55도. 물론 지금 저희가 돌리고 있는 환경이 이제 완전히 오픈 시스템이라서 확실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지만 그걸 고려해도 60도가 채 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스트 클럭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850MHz. 이때 소비 전력도 285W까지는 안 가고 그 밑에 조금 더 낮은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온도, 소음, 소비 전력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D 마크 타임스파이가 끝났는데요.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23,409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점수예요. 기본적으로 RTX 3090 Ti 같은 경우에도 오버를 하지 않았을 때 약 22K 정도가 나왔는데 이 어로스 마스터의 경우에는 4070 Ti 래퍼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60MHz 높은 클럭이 적용돼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는데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인상적인 점수입니다. 일단 타임스파이 점수 기준으로는 3090 Ti보다 뛰어납니다. 오버클럭을 이제 해볼게요. 일단 전력 제한 레벨은 최대로 높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코어 오프셋 클럭은 플러스 150MHz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1300MHz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오버클럭을 했을 때 타임스파이의 점수 그리고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 온도, 소비 전력 이런 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타임스파이 점수가 저는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왜냐면 기본 상태에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방금 확인해 봤듯이 기본 상태에서 23.4K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까지 했을 때는 내심 희망적으로는 24K까지 달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관측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건 돌려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버클럭 했을 때 과연 소비 전력이 300W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 렌더링이 시작됐습니다. 초반에 일단 스타트가 좋아요. 초반에 3000MHz를 넘는 3015MHz를 마크하고 있고요. 이때 온도도 별로 나쁘지 않아. 56도, 57도 이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속도도 현재 저희가 오프셋 클록 1300MHz를 적용했기 때문에 23.6GBps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은 현재 260에서 270W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픽 테스트 1에서는 부하가 그래픽 테스트 2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비 전력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비 전력을 보려면 그래픽 테스트 2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뒤에 피크치 소비 전력은 그래픽 테스트 2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비 전력이 높아지면 그만큼 발열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GPU 온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우리가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픽 테스트 2로 넘어갔어요. 로딩 바가 이제 끝나면 바로 부하가 시작될 텐데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높게 측정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자, 시작됐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바로 280W까지 치솟네요. 좀 있으면 한 290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스트 클럭이 그래도 3000MHz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죠. 네, 과거에 그래픽 카드가 이제 2기가를 넘긴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이제 3기가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오버클럭 상태이긴 하지만 방금 그리고 소비 전력이 지금도 그러고 있죠. 290W를 넘어서 296W까지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GPU 온도도 아까는 이제 56도, 57도 이렇게 보였다가 순간적으로는 60도 근처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야,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버클럭과 소비 전력 레벨을 최대로 풀어도 실질적인 온도, 소비 전력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기가바이트 오로스 마스터의 쿨링 시스템이 워낙 거대하고 쿨링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적당히 오버하면서 쓰는 게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테스트가 끝날 것 같아요. 자, 과연 24K를 넘어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상태에서는 23.4K였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4K를 뭐 그냥 쉽게 넘겨주네요. 자, 점수가 24.7K. 네, 24.7K.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일단 3090 Ti 전세대 플래그십이자 가장 거대한 GA102 풀칩을 탑재한 RTX 3090 Ti의 22K 점수보다 확실히 높은 점수죠. 그래서 오로스 마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쿨링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성능이네요. 네, 지금까지 RTX 4070 Ti 오로스 마스터 제품을 살펴봤는데 일단 오로스 마스터를 얘기하기 전에 RTX 4070 Ti를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이 GPU 자체의 성능이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원래 그 4080 12기가를 발표할 때 이제 뭐 깡 성능이라든지 DLSS 성능 이런 걸 모두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은 3090 Ti보다 성능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엔비디아가 공개한 자료는 4K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RTX 4070 Ti 같은 경우에도 4K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3090 Ti보다 살짝 떨어지는 성능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QHD 해상도나 FHD 해상도에서는 3090 Ti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DLSS3를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DLSS3를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트리플 A 게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3090 Ti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고 소비 전력 면에서는 게임이 안 돼요. 소비 전력 면에서도 게임이 안 되고 그래서 전성비 면에서도 훌륭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맛보는 측면에서도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드러난 성능에 대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욕먹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너무 높은 가격. 단순히 너무 높은 가격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비싸다 이렇게 유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쿠다 코어 규모 대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지금 이 RTX 4070 Ti 같은 경우에 AD104 풀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AD104라는 게 이번 세대에 들어서 너무 애초에 그 기준값이 너무 규모가 작은 그런 칩입니다. 실제로 풀칩을 가지고 있지만 최상위 GPU, 즉 AD102 풀칩 비교해서 41.7%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40%밖에 안 되는 놈이란 말입니다. 이 40%란 덩치는 전 세대랑 비교하면 3060 Ti급이고 RTX 20 시리즈랑 비교하면 RTX 2060급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가격이 $349에서 $399였어요. 하지만
이놈은 그 정도 가격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규모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시는 거고, 물론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반대로 그렇다면 기존의 3060 Ti나 2060이 전세대 플래그십 그래픽카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가치를 또 비교해 보면 이게 또 오묘해지는데, 4070 Ti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작은 규모로도 전세대 플래그십 3090 Ti와 비비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4070 Ti가 만약에 70 Ti라도 달고 나와서 망정이지, 원래 4080 12기가 원래 엔비디아가 계획했던 모델명이죠. 4080 12기가로 나왔다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드네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아직 가격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격을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제 $799라는 가격을 전제하고 이게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냥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 좀 있으면 이제 엔비디아 CES에서 가격이 발표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RTX 4070 Ti가 어떻게 MSRP가 책정이 되든 빠르게 좀 가격 안정화가 돼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픽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그래픽카드는 신제품인 만큼 3090 Ti와 비교해서 더 나은 성능과 기술 그리고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GPU 자체의 매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로스 마스터는 제가 봤을 때 성능적인 부분에서 단점은 없어요. 뭐 온도도 낮고 소음도 낮고, 그다음에 뭐 RGB 어떤 효과, 그다음에 액정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너무 좋게 가지고 있고, 다만 딱 한 가지, 4070 Ti는 좀 과하게 보이는 너무 큰 덩치, 이런 것들이 케이스 호환성이라든지 어떤 접근성 면에서 그렇게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